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7월의 시작 주식시장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방송을 준비하는데 8시 뉴스에서 이제 부동산 23번째 대책 관련해서 이제 아주 잘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받아 쓰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수요자 부담 줄이라라는 핵심 내용을 가지고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택 관련해서 세액 부담을 완화하라. 반대로 투기성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 하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현 정부 들어 아파트 중위 가격이 52% 상승했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10억이었다면 15억까지 올랐다라는 내용이겠네요. 집을 발굴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현실적으로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쉽지 않겠죠. 그러면서 종부세법 강화를 지시했다. 최우선 과제라고 합니다.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종부세법 강화 지시. 그래서 20대 국회 때 무산된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달 중에 청와대 간부의 집을 팔아라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슈가 됐던 게 노영민 청와대 정책실장 이슈가 있었습니다. 솔선수범해야 된다. 집을 팔겠다 해놓고 반포와 청주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반포를 팔겠다고 해놓고 1시간 만에 청주에 집 3억짜리를 내놨다라는 내용이 이슈가 됐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관련돼서 정책을 자꾸 내놓으면서 현금이 자꾸 풀리고 있죠. 언제든지 현금을 들고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현금 보유자들이 잠시 동안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혹은 그러면서 물려서 주식에 발을 들이게 되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아무리 공급 확대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시장이 뭐 전개가 되더라도 뭐 집이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계속해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건설주, 지난번에도 한번 건설주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면 뭐 재건축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뭐 재건축 용적률이 너무 높은 아파트들은 이제 리모델링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한샘과 리바트 등의 어떤 인테리어 가구 업체들도 조금 시장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가졌는데 오늘 차트 보니까 3일, 4일 연속 6월 17일 대책 이후에 바로 막 오르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정말 시장에 좀 충격이 있나 하면서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좀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 종목들을 왜 못 봤는지 계속 건설주에만 꽂혀서 이쪽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내용이 괜찮네요. 근데 지금 뒤에 말씀을 드리는 현재 시장 흐름을 봐서는 어쨌든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와 배터리,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주 포함된 서비스 업종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단계가 지금 1개월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그래서 이 삑이 좋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는 저 이거 무슨 잘못 나온 데이터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 개인들만 뭐 계속해서 사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 모습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전멸이죠. 좀 이상하긴 합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이라고 라는 판단인데 어쨌든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러면서도 시장이 안 빠지는 이유 그러면서도 시장이 지금 현재 6월 들어서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7월 들어서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특히나 6월 들어서는 우리가 6월 그 중순 이전까지는 많은 수익을 냈다가 6월 이후에는 뭐 종목을 뒤에 몇 개 들이긴 했지만 어쨌든 눈치 보면서 단타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갔었는데 7월도 어쨌든 2150을 잘 지켜주면서 물론 2135이긴 하지만 2050선에 200일선이 든든하게 지지선으로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까지의 우리 한 달 동안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지만 시장을 한 달간의 이 흐름을 딱 한 표로 나타내 보면 어쨌든 의약품 쪽에 2천억 외국인들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음식료품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있죠. CJ 제일제당. 그리고 비금속 광물 중은 뭐 일단 이렇게 하고 나머지 전멸이고요. 철강 쪽 그렇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여기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전기전자 업종에도 4천억 정도 들어와 있는 화학 정도에도 대형주 위주로 포진되어 있고 어쨌든 모든 수급들은 외국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이게 파이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외국인들이 시장에 앞서 보셨던 매도세로 일관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큰 비중들이 의약품과 전기전자의 업종에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 정말 가는 것만 가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시면 어쨌든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어쨌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엉망진창이에요. 즉 시장을 지금 2135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하는 역할은 많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삼성전자만 샀다거나 혹은 삼성전자 제외하고 나머지 뭐 그동안 사실 저는 6월 말부터는 이제 비주도 업종 약간 KMW나 LG 디스플레이나 서진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로 약간 눈을 돌렸지만 어, 그 우량 종목만 계속 했다면은 사실 6월 달에 재미를 크게 보지는 못했을 것 같다. 실제로 삼성전자도 지금에서 조금 올랐죠. 뭐 여기서 비교해 보면은 크게 시장 오른 거에 대비해서 재미는 못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트렌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되면서 시장을 빠르게 움직여 왔다라는 내용이고 지수가 안 밀렸다는 것은 어쨌든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선방을 했다라는 내용일 테고 삼전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앞서 보셨던 이제 삼바, 셀트리온의 바이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눈여겨봤던 네이버와 카카오 이렇게 있고 빨리 팔았죠. 너무 빨리 팔았습니다. 물론 수익률이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카카오와 네이버는 제가 6월 한 10일쯤에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와 있는 걸 봐서는 빨리 팔긴 했어요. 참. 그러면서 일상건강의 서비스업, SK도 시총 상위에 있다가 지금 오늘 많이 밀렸어요. 뒤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LG화학 같은 것들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93만 원에 청산하고 나왔는데 오늘 NC소프트가 또 7만 원 오르면서 또 목전을 100만 원 목전에 있습니다. 어쨌든 맨날 가는 종목들만 가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쨌든 한 흐름이 또 꺾이는 것 같이 오다가 오늘 결국 SK바이오팜 사지 못한 대기 수요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으로 다시 몰리면서 결국엔 또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총 앞서 보셨던 시총 상위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방금 말씀드린 논리로 셀트리온이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SK 바이오팜이 어쨌든 대장 노릇을 해주면 제약 바이오 업종에 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차트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딱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차트들.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어쨌든 좋은 현상이다. 30만 원이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다시 비슷한 흐름으로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물론 저도 없어요. 카카오 오늘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시장에 한 번씩 튀어 오르는 때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어렵거든요. 이게 정말 차트로만 봐서는 윗골이 없는 아주 예쁜 양봉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거래량까지 터졌어요. 이론상으로는 따라 붙어야 되죠. 이론상으로는 누가 봐도 따라 붙는 차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횡보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 그리고 급등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차트들 급등하면서 한번 조정받지만 지지되면서 급등하는 차트들 마찬가지죠. 떨어지는 것 같지만 지지받으면서 급등하는 차트들 원래는 따라 붙어야 되는데 글쎄요 다시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잘 파는 것만 남은 거죠. 이런 종목은 지금 현재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쉽죠.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NC소프트도 급등 이후에 잘 팔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조정받으면서 지지선에서 급등. 차트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근데 다시 팔고 다시 볼까봐 저는 안 샀었는데 뭐 삭제해놨었는데 오늘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정리하면서 NC도 7%나 올랐습니다.
LG화학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LG화학은 아주 좋은 찬스가 되겠죠. 저는 어쨌든 7월 한 달간은 좀 보수적으로 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5G나 LG 디스플레이 외에는 CJ 제일제당을 아까 제가 장중에 올려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오르면서 내일도 급등하면 저는 팔 계획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뭐 단타로 하기 괜찮을 것 같은데 시장의 사이클이 한 번이라도 삐끗하게 되면은 대형주들이 받쳐주지 못한다고 하면 바로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SK도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정신 없었습니다. 정신 진짜 없었고 어쨌든 많이 기다리셨을 분들도 계셨을 테고 SK 팔고 SK 바이오팜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겠죠. 그러면서 오늘 팔긴 팔았는데 못 사신 분들도 많아요. 30만 주, 60만 주밖에 거래가 안 돼서 실제로 대기하다 끝나신 분들 많으실 테고 SK도 장중에 급, 급, 급등을 잠깐 하는 척 하다가 뭐 급락해버렸죠. 그래서 글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약간 테마성 그리고 방송 SK나 바이오팜 관련해서는 여러 번 강조드렸던 부분이 좀 도박성이 있죠. 어떻게 가치평가를 받아서 적정한 밸류에이션으로 30만 원을 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많이 오른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하긴 아쉽다. 그래서 SK를 사시거나 SK 바이오팜을 보시라고 했는데 까보니까 SK 바이오팜이 결과적으로는 대장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6%나 빠진 상황에서 못 파셨다면 지금 팔기에는 늦었고 조금 시장을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시죠. 뭐 하루 이틀 보면 또 흐름이 나오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제가 이 앞서서 보여드린 제가 아꼈던 종목들의 고공행진을 보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나마 제일제당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금 신고가 뚫고 올라가면서 제가 글을 쓰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고가를 돌파해주면서 지금 트렌드상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특히나 앞서 보셨던 음식료품의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대장으로 저는 CJ 제일제당을 지금 계속 가지고 가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LG 디스플레이예요. 제가 힘주어서 말씀드렸던 게 LG 디스플레이와 KMW가 7월에 가장 중요한 종목들인데 추천 이후에는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오늘 다만 뒷심이 부족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든 빠져봐야 지가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모습은 여기 이제 일목 상단의 차트를 무너뜨리지 않고 잘 버텨주면은 제가 보기에 한 번은 이제 팔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만 와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파란선의 121선까지 1차적인 목표가로 하고 있습니다. 뚫기는 어려워 보여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난번 방송인가요?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종목 투자는 펀더멘탈을 내가 이 종목을 잘 알아야 조급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고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불나방처럼 팔게 되면 빠지면 다시 사고 싶고 또 오르면 또 사고 싶고 뭐 하여튼 계속 팔고 싶고 사고 싶고 이러다가 계좌는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종목을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종목인지 그리고 수급이 언제쯤 들어올 것인지 그리고 그 테마가 언제 형성되는지 뭐 이 정도를 좀 파악하시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이 패널 관련해서 수급이 아주 좋아요. 몇 년 만에 지금 반등을 했다고 하잖아요. 중국산 저가 공세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저는 뭐 물려도 얼마나 물리겠냐라는 생각으로 일단 가지고 가고 있고 KMW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는 같아요. 일목 상단을 깨지지 않고 지금 안정적으로 우량주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너무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5G 관련돼서는 다른 수급들이 죽으면 지금 앞서 보셨다시피 바이오나 뭐 여러 가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한 타임 쉬겠죠. 언제까지 뭐 영원히 올라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화면 밖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이 좀 주춤하게 될 때는 다시 한번 배터리, 다시 한번 5G로 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생태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진 시스템처럼요. 제가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방송을 하면서 늘 서진 시스템과 KMW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KMW를 차트를 보여드리고
서진 시스템을 그냥 구두로 언급만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서진 시스템도 있다고. 정말 아쉽습니다. 5G의 원투펀치인데 늘 강조드리는 KMW와 서진 시스템인데 제 눈에 들어온 건 하필이면 이번 달에는 KMW만 들어와서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 서진 시스템이 많이 올랐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물론 개별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어쨌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지금 흐름 자체는 같이 간다고 보고 혹시나 또 둘 다 5G라며 하면서 지금 갈아타지 마시고요. 한번 또 속는셈 치고 지금 믿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늘 이런 두 가지 선택 중에서는 괜찮은 선택을 했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앞서 이제 시장에 주도하는 종목,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 그리고 트렌드를 쭉 보고 나면 이 수급이 좀 보일 겁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들어온 거는 카카오와 셀트리온, NC소프트, LG생활건강, 셀트리온 헬스케어, 게임주, 화장품, 바이오.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종목들, 그리고 한 달 동안 주도해왔던 종목들, 서비스업, 화장품, 또 뭐 있나요? 게임주. 다 시총 상위에 올라와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통신, 그다음에 LG화학 있지만 삼바, 셀트리온 가지고 있으면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의 업종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은 SK 하이닉스, SK 바이오팜, 삼성 SDI, 전자, SK, 갑자기 전력, 그다음에 화학. 그리고 파는 종목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카카오, 셀트리온, 네이버, NC, 삼바, LG생활건강, 헬스케어, 게임, 엔터, 화장품. 확실히 내가 사고 싶은 종목들,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팔고 그런 상황에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혹시나 내가 많이 물렸다. 그러면 다음 수급은 뭐가 될 것이냐를 좀 예측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일 수급을 보면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들은 관심이 없고 결과적으로 서비스업과 의약품 쪽에 지금 수급은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혹시나 지금 막 이렇게 상승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영원한 강자들은 없습니다. 이러다가 또 음식료품에 들어오고 이러다가 또 다시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SDI 등등 그렇게 수급이 모으는 거니까 조급하면 지는 겁니다. 늘 보면 그래요. 10년 동안 봐오면서 따라 들어가는 올라가는 거 따라 들어갔다가 좋은 경우를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고 시장 흐름 전체적인 그림들을 잘 체크하시고 지금 S&P는 꺾일만 하면 오르고 꺾일만 하면 오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바닥형 형태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글로벌 시장 흐름이고 하루에 5만 명씩 4만 명씩 코로나 환자가 급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부적으로 무슨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극복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지금 횡보장에서 어쨌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너무 낙관적,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호텔 레저 쪽이나 운송 자동차 쪽은 화장품 쪽 오늘 어제 중국 때문에 좀 반등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 제껴두고 현재로서는 철강이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게 되게 신기해요. 철강 순익 전망치가 오르면서 앞서 보셨던 그 외국인 한 달 동안 차트도 철강이 올라와 있거든요. 되게 신기합니다. 비철목재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와 통신, 소매, 유통, 건강관리 쪽이 지금 이쪽에서는 확실히 지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업종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파란색의 2분기, 검은색의 3분기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눈여겨서 딱 스톱 잠깐 해놓으시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잘 좀 체크해 두신 다음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여기 있는데 다음 사이클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죠. 상사나 자본재 쪽 확실히 오르죠. 이게 비철 그다음에 약간 기간 산업이 근간이 되는 철강 이런 쪽이거든요. 확실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은 좀 꺾이는 모습. 호텔 레저 서비스 꺾이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시장을 정리를 좀 해봤고 저도 공격적으로 막 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가 그동안 막 해왔던 공격적인 종목 추천이나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좀 시장의 흐름을 조금은 수동적으로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오늘 60만 주, 70만 주 거래됐네요. 그 상장 물량 1,300만 주 중에서 뭐 개인 물량이 한 400만 주 가까이 되는데 개인 물량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되게 신기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만 조금 판 물량들을 개인들이 상한가에서 따라잡기를 하는 모양새인데, 와, 근데 진짜 49,000원에 상장했던 게 12만 7천원에 한 번 더 상한가 치면은 얼마인가요? 30% 하면 한 5만 원 더 플러스 되겠네요. 그러면 16만 원 된다고 치면은 거의 3배 이상 됩니다. 한 달도 안 돼서. 1억이면은 3억이 되겠네요. 주식시장 공부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저도 한 번씩 듭니다. 참 찝찝하게 마무리가 돼버렸네요. 오늘 참 시나리오 준비한다고 생각 많이 하는 방송인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 있으시겠죠? 7월 달에도 힘내시고 저와 같이 또 좋은 성과 내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